예,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온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하루하루가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벌써 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 무더위에 대한 건강도 유의할 점도 있겠지만 이 비 피해도 없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나와서 현재 국내 증시에 돌아가는 테마적인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쭉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주에 어떠한 관련 섹터들이 다음 주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해 있더라. 그런 거를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번 주에 관련된, 즉 수급이 들어오고 이슈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흐름들의 테마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섹터는요. 여러분 이제 잘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GLP-1에 대한 이 비만약이죠. 비만 치료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가 최근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가 그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이 또 화두가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이 좀 강세를 흐르는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번 주에 이어 저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항상 안내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바로 테마성 순환매라는 거죠. 즉, 테마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장주가 있어야 되고 후속주들이 줄줄이 나와야 완벽한 테마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키 맞추기 흐름, 즉 종목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대장이 있고, 신대장주죠. 그러니까 신대장주가 있고 구대장주, 새로 나오는 대장주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보시게 되면은 물론 비만약이 당뇨 환자에도 원래는 만들어진 개발 치료제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관련해서 암에 대한 위험 감소 효과도 있다라는 소식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이 대장주와 신대장주와 구대장주가 나눠지면서 종목 확산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엄청난 아직은 국내 증시에서 이슈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보시게 되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노보디스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자가입니다. 그렇죠? 자가로 자신이 드는 이런 치료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구용 먹는 비만약 치료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라파스나 사페론, 올릭스 이렇게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패치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즉 저희가 솔직히 혼자 주사를 넣는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주사를 넣는 거는 저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살에 주사를 넣겠다는 거는 솔직히 상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먹는 것도 좀 괜찮지만 그것보다 더 편한 바로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라파스라는 관련주인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라파스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차트 보면은 우선적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없어요. 그러니까 즉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거기에 가격 조정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렇죠? 가격 조정까지 함께 오면서 그동안 아무런 이슈도 없고 정말 주가는 흘러내리고 거래량 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가 힘없이 쭉 내려오다가 자 저번 주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즉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바닥 탈피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 탈피의 흐름을 보이고요. 즉 확인이 되죠. 거래량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어요.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 날도 역시 엄청난 갭상승과 함께 급진으로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번 주 이슈다 보니까 지금 7월 12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7월 12일 기준이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물론 차트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도 역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라파스라는 관련주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신대장과 구대장 사이에 새로운 대장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 제가 테마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강의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밴드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안내해 드릴게요. 즉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서 세게 올라왔다. 하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직 이 파란색 부분들, 즉 파란색 부분이라는 건 아직은 정배열화를 하지 못하고 누가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러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즉 장기평의 매물대인데, 그만큼 솔직히 저희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특정 종목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바닥을 탈피는 했지만은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는 양봉으로 올라와도 누군가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만약에 상승 놓쳤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는 자 보세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래량. 처음에 1차 상한가를 갔을 때의 거래량이 요 정도예요. 그쵸? 엄청 작아요. 7천만 주밖에 안 돼, 거의. 그쵸?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 라파스라는 종목은 이 13,000원 가격 라인까지 지지권은 형성이 됐다. 이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 오히려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만 아직 한 번 더 대량의 거래량,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 14,500원 라인과 이 13,000원 라인에 엄청난 지지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맞고 떨어졌다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오늘 아쉬워하지 마시고, 즉 14,000원 라인부터 13,000원 라인의 지지권을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제 한국 BNC라는 종목이에요.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제가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데일리 채널을 통해서, TV 채널을 통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공략주로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핑크색 라인. 이 핑크색 라인이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이 황금길 차트입니다. 즉, 이 핑크색 라인이 뭐냐면 매집을 표시해주는 수식이에요. 매집. 자, 매집이 뭐라고 했죠? 매집. 어떠한 특정한, 그쵸? 특정한 기관이나 세력들이 뭔가 많이 샀다. 근데 많이 판 흔적이 없을 때 저희는 매집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라고 했어요. 항상 매집을 체크할 땐 뭘 봐야 된다?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황금길 차트 라인 수식이 딱 올라오고, 그렇죠? 다 매수세예요. 다 매수세.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니까 지워드릴게요. 보시게 되시면, 자, 음봉. 자, 봐보세요. 월등히 매수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황금길 차트. 그쵸? 즉, 매집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서 같이 한번 움직여주고 있고, 제가 뭐라고 했죠? 초기 정배열화. 그쵸? 배열화라는 거는, 그쵸? 초기 정배열의 흐름에서는
언제든 상승 반향을 틀 때는 엄청난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번 주 차트 흐름이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드렸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상승률이. 그 말은 뭐냐면 앞전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렇죠? 앞전에 매집이 되어 있고 황길이 보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팁을 잡으시고 제 말을 좀 잘 들으셨다면 오늘 충분히 수익을 보였을 거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를 또 보면요. K푸드입니다. K푸드인데 수익 끝나지 않아요. 저희 K만 붙으면 올라가는 주식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죠? K식품, K뷰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K방산, 그렇죠? 그처럼 이 K가 붙으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품주였어요. 근데 저번 주에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장에 이 K푸드 관련해서 열풍이 지속되는 속에서 이 사조대림이 증권가의 저평가 분석 등, 그죠? 아직 너무 저평가다라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사조시푸드나 사조대림, 사조산업 그 외 식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거예요. 그쵸? 김밥이라든지, 그쵸? 김이라든지, 그쵸? 뭐, 보니까는 일정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외국인을 이제 그 프로인데 그렇게 비빔밥에다가 김을 주더라고요. 근데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아직 K푸드에 대한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끝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미 보유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조 대림입니다. 사조 대림의 일봉의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마성이라고 했죠. 즉 대장주의 흐름에서 사조 대림이 지금 K식품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신규 관점에서는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승률과 대응을 월등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7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월요일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 물론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느 일정 부분에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점 대비해서,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일정 부분 나왔다. 그리고 이 앞전에 거래량도 있죠? 자, 봐보세요. 과거 이 정도의 거의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때의 거래량 대비 상한가 가는 거래량이, 자, 봐보세요. 그쵸? 일반적인으로 나오던 거래량이었어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쏘아 올렸어요, 이날.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전에 이 황금이 매집 보이시죠? 즉 매집이 잘 돼 있었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은요, 이렇게 작은 거래량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 매집 많이 샀다고 했죠? 근데 주가를 올리는데 나올 물량이 없는 거예요. 나올 물량. 왜냐? 앞전에 다 이미 매집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작은 거래량에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나온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다음날 화요일날 보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가가 이탈되면서 단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의 K식품 관련해서 사조대림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앞전에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을 다 과연 이 거래량으로 매도를 했을까 합니다. 자,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렇죠?
작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올리는데 더 많은 거래량으로 때렸으면은 얘는 사실 이날 화요일 날 쭉 더 빠져도 아무렇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화요일 날 쭉 빠진 게 아니고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점점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0일 이 초록색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초록색이 20일 가격 이동평균선인데, 즉 세력의 선이라고 해요. 즉 주가를 흔히 볼 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아직 전배어라,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사실 양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양봉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 바닥권 대비, 그렇죠? 거래량 대비, 조정 대비 이 양봉의 선, 즉 85,000원 라인만 지켜주고 20일 이동평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 85,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내려왔을 때 바운딩의 효과, 오늘처럼,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운딩 효과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장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꼭 20일 이동평균선 라인 지키는 거와 85,000원 라인을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한번 유의 깊게 보셔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K식품 관련해서는 사실 삼양식품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빼먹을 수 없어. 그렇죠? 사실 식품 관련주의 신호탄은 아닌 거죠. 신호탄. 바로 불닭볶음면. 그렇죠? 이거 불닭이 매운 라면이죠. 그렇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엄청난 행보 세일이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작년 8월 달부터 진짜 기나긴 행보 세일을 이어가다가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번 빵 나오면서 모든 매물대를 뚫어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상승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당시에 보유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보시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얘는 어떻게 앞으로의 얘가 어떻게 될까? 그죠? 아니면 한 번 더 진입하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일봉과 주봉의 차트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주봉과 월봉도 똑같습니다. 일봉을 일주로 나눈 게 바로 주봉인 거죠. 좀 더 긴 봉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과 이 45만 원의 갭이 있어요. 갭이라는 건 주인이 없는 호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히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점점점 10주봉선이 올라오고 20주봉선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50만 원하고 45만 원대의 가격대가 지켜주나, 그리고 지켜줬을 때의 흐름을 체크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금속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저번 주 태망성 흐름에서 이제 특정 정치 관련주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태양금속인데, 보게 되면 자동차 및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냐면, 자 보세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지금 이슈적으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특히 브레이크, 그렇죠? 급발진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근데 그 관련해서 더 이상의 사고를 예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 특히 브레이크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동안 쭉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상한가 안착 후에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음봉에 더 많은 상한가 대비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근데 오히려 플러스 마감이다. 플러스 마감. 충분히 이날 음봉으로 내려와서 주가에 조정을 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 깨끗이 지어서 한번 볼게요. 황금 라인이 나오고 그렇죠? 황금 라인이 나오고 음봉에 거래량이 나왔지만 주가는 상승 흐름이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음봉에서 많이 사고 많이 팔았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누군가는 왜 많이 샀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차트가 7월 12일 기준이라서 이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5일선이죠. 5일선이 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5일선의 기준으로 여러분도 충분히 앞으로 자동차 부품, 이 전자 부품에 해서 태양금속을 꼭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종목은 진짜 사실 엄청난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끼가 있다. 그렇죠? 끼 있는 종목이라는 게 한 번 움직이면 상승을 잘한다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서도 이렇게 황금길 차트에서 매집 라인이 나오면 상승 급등 후 내려왔다 다시 급등. 그 말은 이렇게 한 번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폭발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서 제가 좀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항상 바닥권 대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은요 제일 중요한 가격대죠. 이 3,000원이에요. 즉 3,000 뭐 한 1, 200원 되겠죠. 그렇죠? 3,100원대 라인이 엄청난 중요한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는 5일선 트레이닝 못하겠어 하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의 국면이 나왔을 때 바운딩 효과를 보시는 게 오히려 손절매 라인도 짧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태양금속은 이 3,000원 라인, 뭐 3,200원에서 한 3,300원 그 라인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꼭 체크하셔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 테마에서 이제 끝나지 않는 또 원전입니다. 원전 사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솔직히 강의도 해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이슈가. 왜냐? 바로 17일이죠. 17일 저희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증시에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7일 이게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17일 날 체코 회의에서 이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길게는 뭐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선반영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 원전 이슈에서 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산업이나 서전기전이나 S&T에너지, 뭐 우리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물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면 이 원전 이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 좀 안내해 드릴 텐데 바로 한전산업이에요. 최근에 한전산업이 이제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기술, 그렇죠? 우리기술도 있어요. 이 현재 테마성 자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장주와 구대장주가 함께 키 맞추기 흐름을 맞춰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섹터에서 올라가면 후속주들이 같이 따라가고 이 안에서 그날의 대장주는 사실 누가 될지 몰라요. 그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하지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한번 움직일 때 끼 있게 움직이는, 그쵸? 끼 있게 움직이는 상승을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산업을 보게 되면요. 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한번 급등세가 일어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황금길 차트
충분히 나오고요. 그렇죠? 매집이 되어 있다. 그렇죠? 쉽잖아요. 차트에 이렇게 핑크색 매집 엄청 쉽죠? 표시를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저번 주에도 명확하게 핑크색 라인이 나오면서 저희 매집 황금길이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알려주면서 정말 그 수급 매집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장대 양봉이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 상한가에 들어간 장대 양봉. 자, 제가 매집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강의를 안내해 드릴 때 세력의 평균 단가, 그쵸? 평균 단가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 제가 세력 평균 단가가 어떻게 낸다고 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아주 간단. 물론 방송 보신 분들은 그때 그거, 손민석 파트너가 말한 그때 그거, 그쵸? 세력의 평단가 아주 간단해요. 자, 장대 양봉의 저점, 그쵸? 저점 나누기 고점입니다. 그쵸? 저점 나누기 고점, 즉 중간값이 중간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언제나 심플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쵸? 심플하게 접근해야 되면 황금길 차트가 나왔어. 그쵸? 누가 매집을 많이 했어. 그러면 주가가 시작한 대량의 양봉 대비해서 저점 나누기 고점 나누기 절반. 그쵸? 왜냐? 매집이라는 건요, 한 번에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저점에서도 사고 중간에서도 사고 고점에서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일봉의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선 그 호가호가 하나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아니고 고점이 바로 매수의 엄청난 전략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한전산업 자체도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그쵸? 주가 흘러내리다가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 차트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 차트 혹시 보셨나요? 차트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치켜 세웠어요. 그 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가를 접근을 할 때, 그렇죠? 명확한 지지라인과 그 주최하는 주최자들의 그런 분석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 흐름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적인 섹터, 그러한 sek터들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관련주들이 어느 시점이 좋고 공략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이슈에서는 사실 한전산업하고 우리기술을 좀 잘 보시면서 체크를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을 하는, 즉 황금길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황금길 차트 매집에 대해서 많이 안내해 드렸고, 오늘도 지금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녹색 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 누르는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누르셔서 들어오시거나 나 이거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샵 3772번에 송민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1차 TV 토론이었죠. 1차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세가 좀 점쳐지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약간 논란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일요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시 30분에 하는데 갑자기 11분부터 수차례 총격이 발생되면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갑자기 발생됐어요. 진짜.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참으로 진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격차가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달에는 거의 동등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6월 달에 보시면 6월 달부터 38%, 41%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희가 1차 TV 토론, 그렇죠? TV 토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앞서서 잠깐 간략하게 안내드렸지만 그런 피습 사건이 있으면서 근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이 트럼프 수혜주 찾기, 관련주 찾기에 대해서 조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에서 어떠한 관련 섹터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우선 트럼프 이제 수혜주인데 우선 대표적인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가 일단 뽑혀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미국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군인 지원을 하고 국방 개혁을 일으켜서 앞으로 국방력에 대해 더 많이 지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내 방산, 그렇죠? K방산주들이 실적적인 우호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적은 깡패다. 그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실적을 뒷받침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관련 섹터들은 엄청난 좋은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를 좀 폰에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관련주는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보시게 되면 이게 왜 트럼프 관련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되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야!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의 그래도 친화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그러면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물론 올해에도 한번 엄청난 급등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관련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임기를 할 때 그때 우리 국내 시장에 제일 핫한 테마가 바로 남북 경협 관련주였습니다. 그렇죠? 남북 경협이라고 하면 뭐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그렇죠? 금강산 가고 싶다. 그렇죠? 금강산 관광이나 그리고 개성공단 그렇죠?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유가 보시게 되면 19년도 예, 그렇죠?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산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유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 남북에 대한 그걸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업적을 좀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업적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서 남북 경협 관련주도 금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은 재건 관련주예요.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뉴욕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게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사는 이제 뭐냐면 건설 장비 업체예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설 장비 업체입니다. 그걸 또 같이 좀 연관돼서 보게 되면 지금 우크라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우크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 관련주들도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비 원전 관련주, 그렇죠? 원전 또 나왔어요, 그렇죠? 원전 또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석유나 화석, 그렇죠? 화력 그런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당선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시추를 3배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이 나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규제는 완화하면서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화력이나 원전을 강화를 하겠다. 특히 근데 원전 관련주는 저희가 좀 볼 게 많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7일 체코 원전 그런 이슈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국내 정부 또한 지금 탈원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전적인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 처방을 받아도 진짜 그 약을 다 못 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뭐 처방전에 만약에 내가 5일치를 먹어야 되는데 3일 정도만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약이 비싸요. 약이 미국은 약이 비싸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물론 우리나라도 비싼 약은 비싸죠. 하지만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값에 대한 그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을 확대하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 또한 물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나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식품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같은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조금 그래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IRA가 원래는 폐기 공약이에요. 그렇죠? 폐기 공약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있지만은 근데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이번 피격 사건에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엄청난 걱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경제 참모라고 거론될 만큼 사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지지에 대한 그거를 명확히 알렸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나 자율주행 테마 섹터도 한번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전망인데 아무래도 이제 11월까지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 일정이 좀 들쑥날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폭은 좀
불확실된 증폭은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임 당시에 미중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에 대한 격화가 되면 국내 증시 또한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유력해질수록 불확실성을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증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를 매매 타이밍을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이런 관련주들 잠시 후에 아주 간략하게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한 현재 위치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방산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LIG 넥스1 같은 관련주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선 아무래도 근데 국내 증시에서 제일 강력하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신고가 연역의 흐름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만 원 가격이 지켜주나 흐름을 조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죠. 방산 관련주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다시 동반을 하면서,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바로 이 37,000원과 38,000원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서 항상 제가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역시 한번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또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에서는 LIDX1이나 그리고 현대로템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기술 투자예요. 우리기술 투자인데 참 최근 그렇죠? 과거의 흐름만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어떠한 관련주를 볼 때는 이 변동폭에 대해서 항상 봐야 되는데, 우리기술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크게 보게 되면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양봉의 하나에 의해서 좀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전 위에 8,800원 라인은 그래도 1차 저항권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저항권을 뚫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상승을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하단 가격 라인이죠. 오늘 저점 가격인 7,7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관점에서 트럼프 관련주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남북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O 관련주죠. 증권형 토큰 관련주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했어요. 상승했지만 아무래도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갭상승 라인이죠. 갭상승 라인 가격대가 아직은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5,800원 라인이 하단을 지키면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5,800원 라인이 이탈 여부를 좀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신석재인데요. 일신석재는 이제 남북 경업 관련주죠. 최근 바닥권을 탈피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핑크색 라인, 즉 머니터리, 그러니까 황금의
앞길 차트 라인이 나오면서 지금 매집이 앞전에 잘 돼 있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자체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20%가 넘는 급진 갭으로 상승이 됐고,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매물대에 대한 그래도 부담감으로 좀 오늘은 주가가 좀 음봉 마감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하지만 주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갭상승이 나온 1,400원 라인, 즉 지금 앞고점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이 3일선과 5일선이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 3일선과 5일선의 라인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일신 인디에프인데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안내해드린 이유는 대장과 테마성 만들 때 대장과 후발주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남북경협에서 장 초반에 그냥 여기 땅 하는 순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지금 전체적인 트럼프 관련주의 흐름들을 대장주의 지표로 삼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디에프의 방향성의 흐름들도 보시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를 조금 유익 있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밴드를 통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한 번 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는요, 바로 유니테크노인데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주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셀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삼성 SDI에서 미국 기업과 지금 약 1조 원 규모의 엄청난 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이 셀 케이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앞으로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그런 관련주의 섹터 안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최근에 이 멕시코 공장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앞으로 북미 시장 자체도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항상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했죠. 최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권 탈피를 했어요. 역시 핑크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황금길 수식에서 딱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정배열하를 돌리고 있어요. 초기 정배열을 돌리고 있고, 물론 앞전에 엄청난 급등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조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흐름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요. 즉 거래량이 점점 거래량의 바닥이 나오면 주가의 바닥이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ESS에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기대감에 안내해 드렸고요. 그 중요한 가격 전략은 매수가부터 안내해 드리고요. 그 목표가는 앞전에 한번 고점을 터치했던 5,200원 라인까지 한번 끌고 나가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좀 안내해 드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잘 이제 트레이닝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트럼프 관련주에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히든 종목 또한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안내해 드리고,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도 많은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밴드를 통해서 아래 화면 보시게 되면 밴드를 통해서도 QR코드 찍으시거나 샵 3772번을 통해서 송민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상 매집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식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